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 핸드드립입니다. 기계, 머신의 압력으로 추출하는 게 에스프레소라면 그냥 자연적인 물 흐름, 직접 손으로 my hand로 추출하는 것이 핸드드립입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직접 내려 먹기 위해, 누군가는 카페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더욱더 맛있는 드립커피를 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눌러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저렇게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거든요. 커피쟁이들은 다양한 의견과 고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건 핸드드립을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커피는 상황에 따라서 꽤 많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 제가 드립을 내리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트로 보고 가시죠. 네, 인트로 같은 거 없어요. 빨리 시작하죠. 핸드드립의 도구들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물품들과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서버와 드리퍼가 있습니다. 서버는 이렇게 미리수들, 눈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커피를 따르기 쉽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뜨거운 열에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드리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안쪽 면에 이렇게 선, 리브들이 있습니다. 이 리브에 따라서도 추출이 달라지고 밑에 있는 구멍에 따라서도 추출이 바뀌게 됩니다. 또 드리퍼의 모양도 영향을 끼치겠죠. 제일 많이 쓰는 이 하리오 드리퍼는 밑에 큰 구멍 한 개와 나선형 리브들이 밑으로 쭉쭉 물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이 살짝은 잠기게끔 부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물이 커피층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물이 잠기게끔 부어주는 걸 커피하는 사람들은 푸어 오버라고 부릅니다. 푸어, 붓다, 오버되게끔 붓는다, 푸어 오버. 그래서 이 하리오 드리퍼들은 누가 내리던 비교적 비슷한 맛과 뉘앙스, 깔끔한 맛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카페들을 가면은 이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고요. 어떤 바리스타가 내리던 그 원두 자체에 깔끔하고 비교적 편차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칼리타 드리퍼, 밑에 3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추출할 때 이 3개의 구멍을 보고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고 어느 쪽에 물이 덜 가는지 더 많이 가는지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방울방울방울 조금씩 떨어진다면 물을 부을 때 참고해서 부어줘야겠죠. 그러므로 칼리타 드리퍼는 사람 손맛을 좀 탑니다. 드립 초보자와 숙련자의 맛 차이가 꽤나 오지게 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육안으로도 계속 볼 수 있으니 초보자들이 연습하기에도 꽤 좋은 드리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밖에도 메리타, 고노, 웨이브 드리퍼, 블루보틀 드리퍼 뭐 다양하지만 지금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하리오 드리퍼를 이용해서 핸드드립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또 그 밖에 준비물이라면은 뭐 물을 부을 수 있는 주전자, 물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 그리고 타이머, 저울도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루이스타 2라는 저울을 사용해서 타이머와 저울 2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드립을 잘 내린다는 건 뭘까요? 추출 온도, 원두 양,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립을 추출할 때 한쪽으로만 막 추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이 커피층을 통과하면서 적셔 나가면서 골고루 내려오는 게 핸드드립이 잘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빈틈없이 뽑아낸다고 할까요? 제일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루틴은 이렇습니다. 뜸들이기를 한 바퀴 부어서 30초를 기다리고 나선형으로 물을 부으면서 1차 추출, 2차 추출, 3차 추출, 더 가면 4차 추출까지도. 뜸들이기는 뭘까요? 원두에 가스를 빼내는 작업이라고 할게요. 로스팅된 원두 속에는 가스가 차 있습니다. 이 가스를 빼내서 원활하게 추출하려는 거죠. 로스팅 정도가 더 많이 갔을수록 빵실하게 부풀어 오를 겁니다. 또 원두를 갓 볶았을수록, 볶은 지 얼마 안 됐을수록
더 빵실하게 부풀어 오르겠죠. 만약에 똑같은 시간에 볶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밝은 색깔의 약배전, 하나는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강배전 커피라면 똑같이 5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치면은 이렇게 약배전 커피는 좀 덜 부풀어 오를 테고 이 강배전 커피는 활활활 그때까지도 잘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럼 뜸들이기, 이 처음에 하는 이 뜸들이기 과정을 꼭 30초를 해야 될까요? 30초가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괜찮다고 지표를 그냥 한 거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뜸들이기를 먼저 하고서 부풀어 오르는 게 어느 정도 끝나면 그때서야 1차 추출을 들어갑니다. 로스팅 정도가 오래돼서 빼낼 가스조차도 없다면 저는 뜸들이기 없이 바로 1차 추출로 들어갑니다. 왜? 빼낼 가스도 없는데 물을 살짝 부으면 추출만 너무 빨라지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 2차, 3차 추출은 나선형으로 물을 부어간다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1차 추출이 커피의 가장 많은 성분들을 끌어내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추출에서는 비교적 적은 성분들이 나올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차 추출한 거 컵에 따로 받고 2차 추출한 거 컵에 따로 받고 3차 추출한 거 컵에 따로 받고 하나씩 마셔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또 한 번 마셔보세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마셨을 때 그때 나오는 그 균형감, 제일 적절하다는 것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출들이 다 알맞을 때 우리는 밸런스가 좋다고도 핸드 드립이 잘 내려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드립을 내릴 때 조금 기교를 부려보고 싶다면 이 1차, 2차, 3차의 비율을 바꿔봐도 좋겠죠. 내가 만약에 과일 향이 뿜뿜 나는 너무나도 좋은 에티오피아류, 케냐류 이런 원두가 있어. 1차 추출에 힘을 줘가지고 완전 뿜뿜 터지는 드립 커피를 내려볼까? 아니면 애초에 향미가 좀 좋은 놈이니까 1차 추출에 힘을 살짝 빼고 2차, 3차 때 오히려 힘을 줘볼까? 이건 말 그대로 내리는 사람의 선택이겠죠. 그럼 드립 커피의 추출 1차, 2차, 3차 이거 언제까지 내려요? 커피는 추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하리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20g의 원두를 받고 200ml를 추출해냅니다. 1대 10 비율.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카페도 지금 뭐 그렇게 한다고는 아니지만 교과서적으로 에스프레소도 20g의 원두를 투입했으면 40g을 뽑아낸다든지 18g의 원두를 투입했으면 36g을 뽑아내라는 그런 1대2 비율의 지표가 조금 있어요. 통상 많이 쓴다고 할까요? 200ml 뽑는 거를 선택하셔도 좋고 2분, 3분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좀 뺄까 하시면은 중간에 추출 이렇게 빼주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추출이 끝난 후에 이렇게 서버에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주는 작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왜 하냐? 이 안에는 방금 추출된 커피 입자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모여 있을 거예요. 물을 살짝 부어줌으로써 그 입자들이 좀 더 퍼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향미 분자들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나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붓진 않고 10g 내외로 살짝 부어줍니다. 이렇게 추출을 완료한 후에는 꼭 쫙쫙 섞어주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1차, 2차, 3차 점점 달라지는 이 커피의 농도들이 서로 잘 어울려 섞일 수 있도록 핸드 드립을 내리는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물을 골고루 부어줘서 커피를 내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로스팅이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변수를 생각할수록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물 부어 마시는 커피예요. 제가 초반에 말했던 대로 고집불통 커피쟁이가 되기보다는 커피를 즐기시는 위너가 되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팅 핸드 드립. 구독!